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 주치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여름과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8월 되면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휴가 잘 보내고 와서 안과를 찾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지 오늘은요, 여름철 눈 건강에 대해서 공개클리닉 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분들을 보면은 안구정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분을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천하장사 이만기 교수님 요즘 그 땡볕에서 공차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눈 괜찮으세요? 특히 네. 그나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눈이 굉장히 피곤한데 잔디를 쳐다보면 그나마 초록색이니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상시에 이게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가끔가다 눈물이 그냥 나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꿈 꾸신 거 아니고요? 안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옆으로 자고 있으면 진짜 네.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흘러가지고 네. 내가 울었나? 밤에 꿈꾼다 이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천하장사의 눈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요미 씨, 네. 화면을 좀 크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구정화 되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쁘다. 만기쌤 나온다. 내가 뿔한다 나는. 일단 우리 요요미 씨 인사 좀 여쭤보고, 네. 네. 이 조명 아래에서 참 직업이잖아요. 매일 맞아요. 화려한 조명 밑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눈이 건강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 또 렌즈를 끼거든요. 그래서 렌즈 끼는 것도 되게 이게 하루 종일 끼니까 안 좋은데 거기다가 조명 막 이렇게 막 때리니까 얼굴을 눈이 막 시리더라고요. 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무대 위에서 아유, 힘들어요. 근데 눈빛은 너무 예쁩니다. 초록초록하네요. 네, 우리 박경래 선생님 잘 계셨죠? 이 요리하다 보면 사실 요리하는 분들이 또 눈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스 나오제 이러니까 눈이 안 좋아지고 그래도 어릴 때는 저쪽에 쨈매 엉금은 기가는 깨미도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그러고 와 그래 또 눈에는 눈물이 찔찔찔 나오는데 똑같은가 왜 나하고. 네, 여기 다들 이렇게 눈물이 나겠어요. 바람만 불면 네, 눈물 나온다. 예. 사실 우리 눈은 뭐 밤에 잠 자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컴퓨터 오래 하고 휴대전화 오래 보면 더 피곤해지기 마련이죠. 여름철에는 특히 이 전염성 눈병까지 있어서 눈 건강 더욱더 관리를 좀 해야 합니다. 오늘은요, 저희 여름철 눈 건강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친절한 안방 주치 모셨습니다. 변석호 원장 소개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여름 휴가는 좀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좀 미리 땡겨서 다녀왔습니다. 네. 가까운 맞아요. 거제도 갔다 왔습니다. 여름철 하면은 그 눈 건강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던데 유행하는 눈병들이 좀 있나 봐요. 겨울에 감기 유행하듯이 뭐 여름철에 눈병 유행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많이 심각한가요? 예, 여름철 눈병하면 대표적으로 아폴로 눈병과 유행성 각혈망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눈병하면 대표적인 눈병인데요. 이제 지금 뭐 3, 4, 50대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유행해가지고 유행했었어요. 아폴로 왜 그 유명하죠. 학교를 안 가니까 예. 전염병 걸리면 그래서 이렇게 막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해보자고 눈꼭 막 끼고 네, 막 초록색 눈 안에 때는 충혈되고 네, 막 이렇게 붓고. 비눗물 넣어가지고 네. 빨개지면 막 선생님 저 아폴로인가 봐요. 학교 안 갈래요. 막 집에 갈래요 하고. 학교 많이 안 갔나 봐요. 저는 공부가 취미였는데 무슨 소리세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야기하신 대로 아폴로 눈병 대유행했을 때가 2003년도입니다. 저 초등학생 네. 때요. 예, 네. 17년 전인데요.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아폴로 눈병은 전염성이기 때문에 걸리면 격리를 하잖아요. 집에 이제 맞아요, 있고 못 오게 맞아요. 하니까 서로 비벼줬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해 7, 8, 9월 달은 온 나라가 눈병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레지던트였는데요. 하루에 눈병 환자 원래 뭐 수련병원에서는 눈병 환자를 안 보는데 네. 응급실에 뭐 100명, 200명씩 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응급실에 상주를 했습니다. 눈병 죄송합니다. 환자를. 저 같은 철없는 학생 때문에 많이 바쁘셨네요. 예, 이렇듯 전염성 눈병이 이제 유행할 수도 있는 계절이고요. 그 아무래도 물놀이를 많이 하고 또 여행을 가기 때문에 휴가철 여러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눈병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아폴로 눈병과 유행성 각혈망염은 지금 돌고 있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뭐 국민들 모두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전염성 질환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감기인데요.
온 국민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방어를 해서 전 감기가 지금 유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눈은 뭐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도 눈병이 줄어든 이유는 손 씻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예. 위해서 외출하고 와서 집에 와서 또 네네, 손을 다들 잘 맞아요. 씻고 계시고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공장소에 가서도 알코올 소독제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무섭잖아요. 혹시나 코로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손을 잘 씻기 때문에 이제 전염성 눈병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안과 의사 17년 차인데요, 네. 올해로. 올해처럼 전염성 눈병이 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요즘 병원이 좀 이렇게 허전해지셨어요. 눈병 힘드시겠는데 그러면? 눈병 환자만큼 좀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네네. 눈병이 아예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도 간혹가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바이러스도 문제인데 또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눈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름 하면 1년 중 가장 햇빛이 강하고요. 그만큼 자외선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계절입니다. 네. 자외선에 의한 눈 손상은요. 우리 피부는 오랫동안 밖에서 놀면 따끔따끔하고 타기 때문에 그 즉시 이상을 느낄 수는 있는데 자외선에 의한 눈 손상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서서히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또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실명률 1위가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 황반변성 네. 또한 노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자외선 노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자외선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황방변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눈의 시신경이 망막에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은 황반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데요. 그 황반 뒤쪽에 그 노화로 인해서 드루젠이라는 뭐 찌꺼기 같은 게 생긴다든지 그 혈관 이상이 생겨서 황반이 이제 뭐 붓거나 이제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출혈이 생겨서 사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찌그러져 보이는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심해지면 초점이 안 맞춰서 실명되는 아주 근데 무서운 이 질환입니다. 실명은 사실 단어만 들어도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진짜. 이게, 아유. 그렇다면 네. 이게 이 눈의 자외선에서 눈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글라스 그쵸, 많이 그쵸. 쓰잖아요. 네. 근데 선글라스면은 딴 사람 언제 갖고 오셨어요? 언제 가져왔어요? 아니 언제 쓰신 거예요? 아, 그 네. 이 선글라스만 쓰더라도 아, 예쁜데요? 이런 조명이라든지 자외선으로부터 이게 좀 보호가 됩니까? 예, 그 자외선에 의한 눈 손상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네. 방법은 네. 선글라스입니다. 예. 선글라스를 패션 소품이라고 네. 생각하실 네 수도 맞아요. 있는데요. 거의. 여름철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글라스입니다. 근데 저걸 쓰면 왠지 좀 건방져 보이고. 그래. 어딜 네. 보는지 어딜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우리 친구가 예. 이 선글라스를 탁 끼워놓으면 금방 그러니까. 이랬는데 내가 옷에 네. 선글라스 끼게 된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게요. 선글라스가 그렇게 이렇게 딱 인식적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맞다. 네. 맞아. 근데 이 멋내기뿐만이 아니라 참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써야 되겠네요. 아유,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잘 그리고 어울린다. 그 선글라스를 뭐 이제는 눈 건강을 위해서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손상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으실 때부터 그 햇빛이 강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 눈 건강을 위해서도 어린이들도 선글라스를 어릴 때부터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긴 해외 나가면 참 외국인들은 이 선글라스 착용이 좀 습관화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자연스러운데. 네. 그만큼 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예. 밭에 가서 일하면서도 선글라스 끼야 될까? 생각 한번 해봐라. 밤맨 닫고 일하다가 선글라스. 근데 사실은 끼는 게 맞겠네요. 예, 쓰는 네. 게 좋습니다. 할매들이 미쳤다 간다네 보고. 그렇구나. 맞아요. 선글라스 멋내기보다는요, 우리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평생 햇볕을 보면서 살아가는 만큼 이 자외선 차단 미리미리 꼼꼼하게 우리 눈 건강도 관리를 해야죠. 아, 이 눈 건강 뭐 다들 관심이 높다 보니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의 울고 웃는 카드람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극장. 예. 아, 맑은 눈 하면 또 저 아닌가요? 네. 저는 탁한 맑은 눈입니까? 눈으로 예. 아까 이렇게 봤는데 네. 좀 탁해. 탁해요? 아까 그 뭐죠? 이렇게 흰자가 이렇게. 일상적이요. 네네. 근데 좀, 오히려 예.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만약에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더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늘 검색한다고 그냥 휴대폰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더 안 좋아져요. 정말로. 거북목에 눈 안 거북목에 좋아져. 일자목도 네. 막 오죠. 근데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자연을 보고 섬에 가서 푸른 바다 쳐다보고 어머니들 네. 이야기하고 이게 훨씬 더 진짜 그 눈 건강에 더 좋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건강한 정보를 진짜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눈 건강 좋으시다. 네. 요즘 아침마다 뭐 이렇게 눈물 흘리신다면서. 아 눈물 하는 그것도 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져가지고 울지 마세요, 선생님. 아, 근데 우는 것보다 이번만큼은 제가 네. 정확한 정보 또 인맥을 총동원해서 눈 건강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의 아름다운 눈빛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로 문제 주시죠. 문제 나갑니다. 네. 네. 다래끼는 전염이 된다. 다래끼? 다래끼? 문다래끼 말하는 거죠. 다래끼? 다래끼? 다래끼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아 전염돼. 다래끼? 된다. 된다. 전염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래끼 난 사람들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딘지 위치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 진짜요? 그래서 왜요? 쳐다보지 말아요. 쳐다보면은 쳐다봐도 안 돼요? 다래끼는 쳐다보는 순간 옮겨요. 아니 뭐 해리포터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고. 아니 진짜로. 그래서 옮기고 다래끼 나면은 이게 또 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 그 옛날에 뭐 민간요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어떤 네. 사람은 저는 어릴 때 집에 엄마가 고기 3마리를 고기? 물고기? 물고기 네. 3마리를 눈을 갖다가 딱 한 점에다가 딱 모아서 네. 거기다 바늘로 딱 꽂아가지고 문어에다가 네. 딱 꽂아놓으면은 진짜 말끔한 3일 만에 싹 그거 없어져요. 과메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고 진짜 3일 만에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아, 별 민간요법이 다 있네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다리끼가 네. 나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안대를 하잖아요. 네네네. 안대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리끼는 반드시 전염이 된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래끼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병원 가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석 달인가를 병원을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딱해진 거예요. 퉁퉁 붓는데? 네. 저 부은 게 지나면 이제 아예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한 석 달이 지나서 이제 병원에 그거를 빼러 갔었거든요. 아, 뺐어. 뭐 저는 석달 동안 병원에 아무한테도 안 옮겼어요. 우리는 그 똘비에다가 요 눈썹을 딱 빼가지고 얹어놨다가 얹어뒀다가. 그럼 누가 다 지나간다. 차는 거 안 차는 거 봐. 찾는 사람이 오른다. 맞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원장님 카더라에 안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선을 확실히 오른다. 긋겠습니다. 예, 저는 전혀 저는 없다 안 봅니다. 옳을 것 같아요. 안 오른다? 네, 네. 저도 아닐 것 나 같아요. 오른다, 나는. 저도 이거 뭐지? 저는 다래끼도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콩다래끼가 나가지고 막 크게 붙는 거. 크게 났는데 네. 엄청 딱딱한 거. 근데 저도 그거 이렇게 쬐거든요. 맞아, 맞아. 그거 뭐죠? 그 병원 가는 그 전까지 뭐 옮긴 사람도 없었어요. 안 옮겼다고? 쳐다보지 마세요. 다래끼 울릴 수 있습니다. 네. 옮겨. 아니, 눈빛 다리끼. 표현하지 마세요. 아니, 네, 지금까지 내 눈 맞출 수 경험이라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요요미 씨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니까 네, 이 경험을 그래. 많이 못했고. 유영민 씨도 우리 네. 이만기 교수님이랑 눈 맞추면 다래끼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궁금하긴 하네요.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그치. 왜 다리끼가 안 옮겨요? 아니, 이건 과메기지 그게 무슨 다래끼. 생선을 꼽아가지고. 코로나, 어. 감기, 우리 전염성 눈병 공통점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다래끼는요 세균성 질환입니다. 그냥 눈꺼풀 위생이 좋지 않거나 눈이 뭐 가려워서 자주 비볐을 때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간다든지 우리 눈꺼풀에도 상재균들이 있어요. 그 균들이 속눈썹이나 눈에 있는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은 되지는 않은데요. 예. 이 다래끼 전염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제가 그 안과 개원한 이후에 하루라도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지치시겠네요. 네, 네. 하루에도 매일 여쭤보세요. 그게 우리 박경래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돌에 눈썹 뽑아서 차면 다른 사람 가져가는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전설로 네, 내려왔다니.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그 다래끼가 전염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뭐 의대 들어가고 안과 의사 되고 나서는 전염성은 아니라고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다리끼하고 올해 다리끼하고 다르겠지. 다른 같다. 다르겠지. 60년대, 신종 70년대 다래끼의 다리끼하고 출현인가? 네. 2010년, 20년 다리끼는 달라. 요즘 다래끼들은 그런 것 좀 같다. 그렇네요. 네, 정이 없네요. 우리 옛날 다리끼가
이 눈에 대한 참 카더라가 어느 다른 질환보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두 번째 문제도 주시죠. 예, 여름철 우리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는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자외선을 더 잘 차단한다. 색이 진할수록 더 잘 차단한다. 요거는 약간 진한 게 눈이 훨씬 덜 피곤한 것 같아. 확실히. 오히려 너무 어두우면 눈이 피곤하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약간 그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네. 보면은 강렬할 때 오히려 약간 좀 더 어두우면은 훨씬 더 이렇게 시야가 훨씬 편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선크림도 이렇게 바르면 허옇게 되는 선크림이 있고 하얗게 안 되는 그냥 투명한 선크림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허옇게 된다고 해서 더 차단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색깔이랑 상관이 있지 더 짙다고 잘 가려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만약에요, 이 안경 자체가 차단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선글라스 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럼 차라리 이 안경 아래다가 차라리 그냥 자외선이 된다면은 그냥 여기다 하면 되지. 굳이 왜 색깔을 넣겠냐고. 그래서 색깔의 농도에 따라서 차단력은 반드시 그게 있다. 맞다. 그 말도 맞네. 그렇잖아요. 예, 맞아. 그냥 여기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차단막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하기야 그 자동차 창도 그저 이 썬팅이라고 그럼 하죠. 그거 다 썬팅이 하잖아요. 시커멓다 이가. 근데 그 하면 할수록 좀 진하면 진할수록 확실히 덜 타고 네. 약하면 약할수록 이게 많이 타더라고 보니까. 하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네요. 이거 좀 고민이네. 같이 따라오죠. 네. 뭐. 선글라스는 색이 진할수록 자외선을 더 잘 차단한다. 같이 한번 가자 오늘. 한번 제가 통일해 그래, 볼까요? 같이 동일한 갑시다. 네. 저는 그냥 너무 색깔이 너무 검어놓고 그러면 좀 안 이쁠 것 같으니까 좀 연하게 좀 그냥 이쁘게 할게요. 이쁘게 연하게 쓸게요. 이쁘게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쁘게 쓸게요. 네. 나도 그럼 이쁜 요염이 따라갈까?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하나, 눈치가 하나, 좀. 둘, 네, 저랑 같이. 셋. 자, 셋. 정답 발표해. 예, 정답 정답은 알려주세요. 예. 자동차 유리 썬팅이랑 달라요? 이게? 그 자동차 코팅하고는 다르고요. 오, 그 시중에 네. 이제 안경원이나 우리 면세점 같은 데서 구입하는 정품 선글라스에는 다 UV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색깔과 관계없이 UV 코팅만 제대로 되는 아. 선글라스라면 자외선을 다 잘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이만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 중에 또 하나의 일리가 있는 게 우리 안경에도 모든 안경에 UV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 코팅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정품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지만 뭐 유사품 선글라스가 네.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길에서 막 그, 10,000원, 그렇죠. 5,000원 파는 짠. 그 그냥 패션 선글라스 막 그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사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이제 정품 아닌 선글라스는 그 자외선 차단 코팅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눈에도 자외선을 막는 그런 보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홍채인데요. 네. 이게 색깔을 이제 우리 눈의 색깔을 이제 나타내는데 홍채가 그 조리개 역할을 그렇죠, 하는 조리개 거죠, 역할을 우리 하죠. 눈에서. 홍채는 빛이 밝을 때 빛을 눈 안으로 많이 투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작아지고요. 맞아요. 어두울 때는 커지는데 햇빛이 강할 때는 자외선을 눈 안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작아지겠죠. 그렇게 작아지는데 우리 색깔만 진하고 자외선 차단 코팅이 안 돼 있는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요. 색깔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그 안경을 쓴 눈 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홍채는 커지겠죠. 우리 눈이 착각을 근데 하는구나. 그렇죠. 네. 자외선 차단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외선은 여과 없이 그대로 눈 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코팅이 안 돼 있는 진한 안경은 오히려 눈에는 위험하겠죠. 작년에 태국에서 사온 거 그거 이제 쓰면 되겠다. 그래서 3,000원 주고 그 확인 방법은요. 안경원에 가시면 그게 UV 코팅 되어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한번 있기 알아봐야겠네요. 때문에 확인하시고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잠시 그 정신줄 놓았던 게 네. 이 제 안경도 그래 이게 그 알을 갖다 교체를 할 적에 이게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하고 앞에다 뭐 이렇게 투시라니까 이게 빛이 뒤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걸 생각 못했네. 정신줄 놓았네. 그래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저희가 또 달려보죠.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안구 건조증이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진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안구 건조증이 좋아진다고요? 좋아지던데. 안구 진짜요? 건조증이요? 네. 아, 진짜요? 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소리. 이게 밝고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그전까지는 부옇게 돼 있다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되게 좋아하고 눈물도 안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 저는 옵니다 이것도. 잠깐만. 아, 오늘 또 나도 교수님 따라가다 오늘 정말 요겁니다. 괜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내 아니. 병원에 네. 가니까 이거를 하더라. 병원에 언제 가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제대로 카드나 통신을 오셨네요. 병원에 딱 가서 한께네 눈물이 줄줄 나고 거미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께네 이게 백내장기가 조금 있어서 이거 하면 괜찮다 하더라. 요임면이 내 따라 온다. 따라가. 여기를 하더라. 백내장으로 안구 건조증이 좋아진다. 뭐라 나와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죠. 그 검색해도 정도가 안 나와요. 이거는 궁금한데? 무조건 카드나 통신을 갑시다. 주변에 아직 백내장 백내장, 없어가지고. 녹내장, 네. 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히 백내장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 의술이 좋아가지고 네. 한번 눈을 갖다 손을 대면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네. 완벽하게 다 처리한다고 봐요. 눈물도 안 나게 만들고 건조증도 안 생기게 만들고 네. 눈도 더 맑게 만들고. 가능한 일입니까, 원장님? 지금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해요? 답을 이야기해. 답은 이상하게 지금 유도 질문하네. 넘어갈 뻔했어요. 돈이 할까요, 돈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네. 백내장 수술하러 갔다가 막 쌍꺼풀도 생겨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백내장 수술할 때 쌍꺼풀 수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아, 궁금한데. 자, 그러면은 일단 저도 그럼 한번 따라가 네, 보죠. 네. 포기를 해보죠. 마지막 통일. 문제니까. 백내장이 과연 백내장 수술로 안구 건조증도 좀 도움이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오늘 3연속 X입니다. 어머 와 글러. 다 틀렸어. 오늘 교수님 따라갔다 다 틀렸어. 아니다.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네, 그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카드라가 정확하건데요. 역시 혹시 카드라는 정말 원장님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했는데. 아니 이제 안과에서 17년 차 하시라잖아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요, 간혹 이제 눈이 찝찝하고 불편한 것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 다 좋아질 거를 기대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수술을 하고 건조증이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약간 심해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심해진 친구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보통 라식 후에 안구 건조증은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다시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고는 알려져 있고요. 백내장 수술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약간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해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약간 더 심해지는 경우가 네. 있는데 백내장 수술은 눈 안에 있는 그 백내장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검은 동작인 각막에 칼로 절개를 열게 돼서 각막을 좀 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우리 흰자인 결막도 약간 좀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미세 손상을 입게 되면 건조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2019년부터 미국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에서 이제 건조증 검사를 필수적으로 이제 하는 걸로 됐고, 저희 병원에서도 수술 전에 꼭 백내장 수술 전에는 건조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조금 연기하더라도 건조증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건조증은 말이죠. 그러면 겨울에는 우리가 뭐 난방기구를 틀고 또 뭐 굉장히 겨울은 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고 하지만 여름에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이 뭐 지나가자고 이렇게 장마철이 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안구 건조증 오히려 더 없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안구 건조증이 좀 생깁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더워서 에어컨을 틀게 되죠. 맞아요. 네, 여름철 건조증의 가장 주범은 에어컨입니다. 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눈 안에 눈물을 빨리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밀폐된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켜고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그럴 수가 있겠네. 예. 저는 또 이렇게 렌즈 끼니까 건조해지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에어컨, 뭐 차에서 이동할 때도 에어컨 때문에 이게 마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인공 눈물 그거를 좀 자주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예. 그거 많이 넣으면 좋아요? 눈이 많이 건조해서 뻑뻑하고 불편하실 때는 인공 눈물을 자주 넣는 것도 눈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안구 건조증의 가장 기본되는 치료는 인공 눈물이기 때문에 불편하실 때는 인공 눈물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인공 눈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들 수 있는데요.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스 계열하고
히알루론산 나트륨 계열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한데요. 네. 그 네. 히알루론산은 약간 수분 크림 이런 거 할 때 맞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좀 쉽게 설명해 수분 주세요. 많은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카르복시 그 계열은 조금 더 그 가볍게 쓸 수는 있고요. 청량감도 있고 그 요요미 씨처럼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 계통은 약간 점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물층을 좀 보강해주는 도움이 됩니다. 눈을 오래 뜨고 있어서 덜 건조하게 느낍니다. 특히 히알루론산 계통은 그 농도에 따라서 0.1, 0.15, 0.18, 0.3%네 가지 종류의 약이 그 인공 눈물이 안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농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건조증이 심할수록 조금 농도를 높였을 때 그 눈을 그 보호하는 그런 성분이 좀 더 들어있기 때문에 눈이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농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넣었을 때 시야 흐림이 있어요. 약간 연고를 희석한 걸 넣은 것처럼 네, 시야 흐림은 약간 있지만 뻑뻑하고. 뻑뻑함이 네. 있지만 오래 가기 때문에 건조증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0.1 쓰면 이제 여쭤보면 넣을 때만 괜찮고 금방 건조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0.1에서 그렇다면 0.15로 한번 써보고요. 그러면 0.15를 넣었을 때는 훨씬 좀 오래 가고 편하다 하면 유지를 하고 좀 또 0.3% 눈물 같은 경우는 그 겨울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다는 여기, 네. 외출 전에 약간 끈적이더라도 미리 약을 넣고 눈을 좀 깜빡이고 나가시면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리 넣어야 그러면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요요미 씨가 질문했던 그 예를 들어 뭐 일회용 예를 들어서 뭐 눈물 그걸 하는 거 하고 예. 저는 가끔가다 그 집에 안약을 하나 사놔놓고 네. 네. 그게 좀 건조하다 싶으면은 매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막 넣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예, 뭐 건조할 때는 안약을 뭐 어떤 안약이든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약은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 그 안약과 통으로 들어있는 약이 통. 있는데요. 그 뭐 통으로 들어있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보존제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는 전혀 쓰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건조증이 심해서 1시간 간격이나 막 30분 간격으로 좀 너무 건조해서 자주 넣으시는 분들은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이 안약을 하나 사면요 그래. 오래 쓰세요. 아깝잖아요. 관계하시고요. 아까워서 생각날 오래 때마다 쓰시는데 그냥 맞아, 하니까. 맞아. 근데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 이제 안과에서 안약을 처방받아서 그 껍질을 보면 유통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뭐 1년 뒤 보통 적혀 있는데요. 그 안약을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통조림에 2, 3년 정도 유통기간이 적혀 있는데 이미 깐 통조림은 못 먹잖아요. 아, 똑같이 생각해보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네요. 네. 안약을 여는 순간에 공기가 들어가고 일부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달 정도까지만 쓰시고 오래된 안약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워서 어쩌거나. 그래서 일회용이 이제 좋은 점이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집은 항상 냉장고 안에 또그 그거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꼭 실온 보관을 네네. 하셔도 되는데 차게 넣으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철에 더 시원하더라고요. 이거 꿀팁이네요. 나 왜 꿀팁이네. 생각을 못했지? 네. 네, 냉장고에 넣어야 되겠다. 냉장고에. 네. 근데 안구 건조증 저도 사실 그냥 약국 가서 눈물 좀 넣고 하는 거지 이걸 치료의 개념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또 솔깃하네요. 병원 가가지고 이제 처방받고 치료가 되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네. 안구 건조증 치료는 우리 눈물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눈을 깜빡할 때 이렇게 눈물층이 형성되는데요. 눈물층은 3개의 층으로 나눠지고 제일 안쪽에 조맥층이 있고요. 중간에 두꺼운 수성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이고요. 제일 바깥에 이제 기름층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층이 조화를 잘 이룰 때 건조증이 없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깨어질 경우에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안구 건조증 치료는 이 눈물증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점액층에 문제가 생겼다면 눈물막이 빨리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그 점액을 좀 더 보강해주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좀 더 보존이 될 수 있고요. 요거 쓰면은 그 혹시 눈싸움도 좀 더 잘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있습니다. 눈을 좀 오래 뜨게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했어요. 눈을 뜨고 오래 오래 참기요. 버틸 수가 네. 있습니다. 보통 한 10초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크게 건조증은 아닌데 5초를 못 버티신다면 좀 중증의 건조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리 쌤이랑 눈싸움을 하는 중. 그리고 이제 중간에 수분층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인공 눈물을 넣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샘의 만성염증으로 눈물 자체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눈물샘의 만성염증을 치료하여 눈물 분비를 증가시키는 치료제가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꾸준히 쓰시면 실제로 눈물 분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름층은 우리 눈꺼풀 쪽에 마이범선이라고 해서 기름선이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분비가 되는데
최근에 그 기름샘이 안 좋으면 이제 기름샘 입구가 막혀서 뻑뻑한 기름이 나오고 건강하지 않은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눈에서 눈물이 빨리 증발합니다. 그 기름샘 하니까 또 여성분들 여기 아이라인 이렇게 문신 시술 많이 하시잖아요. 나 그게 요거 궁금하다. 하면은 안구 건조증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선생님 그- 하셨어요? 안 했는데 나도 행여나 이쁘질까 싶어서 나도 그거 한 해볼까 싶어서 갔는데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더라. 네, 저도 이거를 맨날 매일 아이라인 그리니까 귀찮으니까 귀찮다. 이걸 하고 싶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 게요. 저희는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눈꺼풀과 눈을 보는데 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오신 분들의 눈썹을 보면 딱 위치가 기름샘 위치를 해요. 속눈썹 아래쪽 그 위쪽으로 이렇게 문신을 하게 되는데 아이라인 문신을 하신 분 대부분 그런 기름샘의 염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에 손을 대고 건드리니까 기름샘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기름샘 입구가 막히거나 뻑뻑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럼 그러면은 귀찮아도 매일 이- 그래야 되겠다. 그 아이라인도 네. 있고 또 그것도 하시잖아요. 마스카라. 속눈썹 이렇게 붙이시잖아요. 속눈 붙이는 그러면 거. 그것도 네, 속눈썹은 기름샘 쪽은 아니더라도 눈꺼풀에 안검염이라고 해서 눈꺼풀 염증이 생기면 눈이 좀 뻑뻑하고 찝찝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눈도 찌르고 또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네. 미 앞에는 다 맞아요. 여성분들은 할 많이 수밖에 하시더라고요. 많이 괜히 없습니다. 눈한테 미안해지네요. 맨날 그리고 뭘 붙이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데 눈은 막 이렇게 제발 그만해 이렇게 눈한테 미안하네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안구 건조증도 좀 시술로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 이제 기름샘 입구가 뻑뻑한 기름으로 인해서 막히고 기름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증발형 건조증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시술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위쪽 아래쪽 눈꺼풀 기름샘을 짜주기 위해서는 이제 열이 좀 가해져야 됩니다. 보통 한 40도에서 42도 정도 열을 가해야지만 그 막혀진 기름샘이 녹아서 배출이 좀 되는데요. 뜨끈하다 싶겠네요. 그렇죠. 이게 시술 기구가 위쪽 아래쪽 눈꺼풀 안쪽으로 실제 눈꺼풀을 이렇게 잡아줘서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온열을 가해서 열을 올리고 실제로 직접 그러니까 그런 기름샘을 짜주는 그런 시술 기구도 있습니다. 그 기구가 있는데 아직 의료보험 적용되지는 않았고 그 너무 비싸서 보편화되기가 힘들어요. 이 효과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이제 IPL 레이저입니다. 이거는 피부과에서 그렇죠. 네. 네, 피부과에서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과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IPL 레이저를 위쪽 아래쪽 그런 그 기름샘이 있는 눈꺼풀 쪽에 이렇게 조사를 해주면요 안쪽에 열이 올라가면서 막혀진 기름샘의 입구가 열리고 기름이 배출되기도 하고요 또 기름샘에 있는 만성 염증을 또 억제해주고 또 불필요하게 자른 혈관들도 없애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IPL 치료를 통한 그 안구 건조증의 치료가 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술 말고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자가 치료가 중요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꺼풀 청결과 온찜질입니다. 온찜질. 온찜질. 그렇죠. 네, 눈꺼풀이 위생이 좀 안 좋을 경우에도 그 건조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세안하실 때 눈을 조금 더 깨끗하게 좀 마사지 하듯이 씻어주시면 되는데 아기들용 샴푸가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따가워요. 이제 눈에 들어가도요. 그걸 희석해서 뭐 면봉에 묻혀서 눈꺼풀 주위를 속눈썹 아래쪽에 있는 기름샘 주위를 좀 닦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도저도 귀찮으시면 안과에서 이게 눈꺼풀 청결제를 이제 네. 구입하셔서 그 일회용도 있거든요. 하나씩 이제 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닦을 수가 있는데 편리하다. 눈화장도 잘 지워져요. 그거 눈화장도 지우고 네. 눈꺼풀도 청결하게 하고 건조증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좀 권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찜질입니다. 아까 기름샘 입구가 막혔을 때 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데요. 네. 수건을 물에 적셔서 렌즈에 따끈하게 좀 스팀 타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끈하게 만들어서요. 눈 위에 이렇게 따뜻한 수건을 얹은 다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온찜질을 해주고 위아래로 이렇게 짜주시면 좀 더 개운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인공눈물 넣고 주무시면 이제 좋은데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눈만 잘 깜빡여도 건조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눈물층은요 완전히 깜빡 이렇게 됐을 때 완벽한 층이 이제 네. 이루어지는데요.
불안정 깜빡임이라고 해서 눈이 완전히 안 다치고 한 90%, 80%만 다치면 눈물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해질 네. 수가 있는데요. 한 번씩 신문 기사에 어떤 연예인 쌍꺼풀 수술 잘못해서 눈이 뭐 안 다쳐서 안 문제. 다친다고 이렇게 눈 뜨고 자는 친구들 있어요. 그건 네. 안과에서는 응급질환입니다. 눈이 안 감기면 어. 눈에 상처가 생기고 뭐 그 노출성 각막염이라고 해서요.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인공눈물 진짜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또 개인기 중에 하나가 눈을 진짜 빨리 깜빡일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눈 깜빡할 사이에 깜빡이시네요. 무엇이라도 이쁘다. 우리가 더 빠른데 시작. 내가 더 빨리 거요? 망기샤. 이쁘다. 이쁘다. 야, 빠르다. 이쁘다. 근데 이쁘다. 이렇게 그럼 불완전 깜빡임 아닌가요? 이렇게 감아줘야 이게 눈물층이 잘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냥 평소에 깜빡일 때 눈이 네. 많이 건조할 때는 좀 천천히 감았다가 떠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쌍꺼풀 수술 후에 또 약간 이제 눈매 교정 같은 거 하게 되면 위쪽에 근육을 좀 올리기 때문에 눈이 약간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쌍꺼풀 수술 후에 눈이 뻑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 깜빡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후에 인공 눈물을 몇 개월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참 요즘 뭐 스마트폰 자주 보죠.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 TV 보고 계시죠. 아마 에어컨 빵빵 터지는 시원한 실내에서 보고 계실 텐데 그럴 때 또 이 안구 건조 좀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눈도 좀 이렇게 자주 깜빡이시면서 저녁에 온찜질도 하셔야겠네요. 이제 닥터의 진료일기 볼 텐데요. 오늘 닥터의 진료일기 주인공도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운전을 할 때면 평소 쓰지 않는 안경을 챙겨 쓴다는 임정원 씨. 보다 잘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임정원 환자는 안구 건조증이 있은 지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바쁘기도 했고 딱히 안구 건조증을 치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고 해요. 못 느끼죠. 아마 다른 환자들도 비슷할 겁니다. 눈이 많이 뻑뻑했어요. 눈 뜨기조차 좀 힘들 정도로 뻑뻑하고 눈 주위가 항상 좀 벌겋고 찝찝하니 뭔가 기분이 늘 개운찮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가 선명하지는 않으니까 넘어지기도 했죠. 가다가 이렇게 좀 중심을 못 잡을 때도 있었어요. 보통들 다 안구 건조 이렇게 하고 인공 눈물들을 많이 넣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요, 사실. 무언가를 근데 보려면 또 집중을 해야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인상 쓰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아직 안 가서 안구 건조증이 인상까지 바꾸네요. 새가 와 인상을 주는 눈이 내가 인상 썼어요. 나 인상 쓰기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셨다고요. 침침하지? 네, 노안으로 백내장이 와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죠. 시야가 뿌옇게 되고 나니 TV를 보는 것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백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수술을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안구 건조증을 이제 치료한 다음에 백내장 수술에 들어가야 되겠다. 수술을 조금 미루고 그 안구 건조증 그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죠.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백내장 수술도 못 받나 봐요. 예, 백내장 수술이 어려울 만큼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약을 처방해 드렸는데요. 시간별로 넣어야 하는 종류가 제법 있었는데도 잘 따라주셨고 그 덕에 눈이 맑아지고 건조증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 좋아진 거예요. 눈 주위도 벌겋지 않고 눈이 전처럼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뻑뻑하지도 않고 편안하고 또 잘 보이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어요. 눈도 편안하고 잘 보이고 하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더 의욕이 또 더 생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인데 안구 건조증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은 확실하게 나아지고 눈이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생활 자체가 다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다. 새로운 세상이죠. 그렇긴 해. 오랜 숙제였던 안구 건조증도 해결하고요. 백내장 수술까지 해서 이 세상이 환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토실토실하니. 손주 얼굴도 선명하게 잘 보이시겠죠? 앞으로도 좋은 것만 보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닥터의 진료 얘기 만나봤습니다. 진짜 왜 그 우리 몸 중에 뭐 눈이 구라고 하잖아요. 네. 몸이 10이면은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못 본다고 하면은 그같이 진짜 그래. 불편하고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정말로. 아, 눈 관리 진짜. 진짜 잘해야 되겠네요. 안구건조증이 심하니까 이게 백내장 수술도 좀 힘든가 봐요.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건조증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수술을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환자분의 시력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건조증을 치료한 후 이제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여름철에는 주의할 게 많은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여름철 눈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름철 전염성 질환은 우리 손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외출하시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셨을 때는 반드시 손을 잘 씻으시고 또 뭐 알코올 소독제로 손 소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눈을 비볐을 때 뭐 가래끼가 생기거나 또 전염성 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서는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철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눈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참 소중한 눈 우리 잘 지켜야겠죠. 이번에는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이 식재료가 무엇일지 또 어떤 요리로 탄생됐을지 우리 요리 명인 박경래 선생님의 건강밥상에서 만나봅니다. 몸에 좋은 맛난 음식 해드리는 이쁜 누나, 이쁜 언니 박경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눈에 좋은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가지 냉채. 가지 마리인가요? 색감 좋다. 자, 재료부터 먼저 소개 좀 해볼게. 요즘 또 그 가지가 제철이죠. 가지가 많아요. 가지, 오이, 막 박제철이죠. 맞아. 여름 채소가 또 많아요. 요거는 가지. 이 가지도 주인 닮는갑다. 한동가리 땅따마가 해갖고 띵띵아 똥내 닮았네. 가지를 오늘 음식을 하면 이게 간을 조금 절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지를 찌면 이게 쭉 늘어지 봅니다. 가지는 보라색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보라색이고 눈에 참 좋고 또 노화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가지를 이제 있으면 싹 피고 사마귀가 턱 났으면 시문 떼갖고 그름박에 팍 던져놓으면 그 그름이 여기도 카메라 썩으면 내 사마귀도 없어집니다. 그만큼 좋다 하는 기네. 서울에는 부축하던데 나는 부축하길래 뭐 신는 부축인가 신발인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정구지대. 우리는 정구직하고 어쩔라? 가지 아까 그거 찌를 거니까 여기는 이제 가지 요거는 냉국 할 거 여기 얹습니다. 같이 얹어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요거는 자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한 방울 넣으시되 그다음 요거는 소금입니다. 소금도 적당히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보면 안 돼요. 요거는 식용유입니다. 조금만 시가리 눈만큼 넣게. 자, 요거는 맛있겠다. 그리고 이것만 묻혀놓는 분들 네. 따로 쓰고. 가루를 눈이 cepcep 잘 한 발라주세요. 그래. 요리 갖고 식용유에 부어도 됩니다. 이거 많은 거예요. 이거. 분들 많은군요. 똑같이 말았어. 꼬막 김밥. 진짜 꼬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데 요거 할 동안 여기 다 됐다. 그래서 이렇게 찢으면 됩니다. 자, 오이를 여기다가 재를 한번 썰어 넣어볼게요. 데쳐가지고 참기름하고 마늘하고 그냥 너무 맛있다. 국시 나물 안 먹어봐라. 나는 요게 마늘 좀 넣어야 되겠다 하면 마늘 좀 넣고 마늘 들어가야지.
나는 여기 저 고추를 좀 넣어볼게. 고추가 이렇게 맵사그리하니 그러면서 참 좋다. 아, 이게 빨간 고추라서 보기도 예쁘겠어요. 우리 집에서 다 땄다. 안경 쓰고. 와. 이제 선글라스 선글라스 끼고 하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아까 선생님과 하루 필리 줬어. 만나게 조금만. 제 도수가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완전 이쁘다. 예쁘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음식 완성됐고 예. 이제 이거 먹고 신봉사가 눈을 뜰란지 모르겠네. 예. 여름 제철 막 흔한 것도 많은데 좋은 것도 많고 이런데 여름에 나는 제철 음식으로 가지 돼지고기 넣고 눈에 좋은 음식 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이거 먹고 눈이 건강해서 삥삥삥삥 좋지 예. 오늘 음식 완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가지, 야. 아, 맛있겠는데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야, 이 앞에 가지 색깔 한번 봐봐. 그죠? 확실히 가지가 요즘 또 철이고 이래가지고 아우 좋아 색도 보이네. 예쁘고. 야, 어릴 때 네. 배고파가지고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저 그 진짜 궁금한 게 네. 생방송 투데이를 하는데 네. 가지를 이렇게 리포터분이 따고 있었는데 생가지를 따서 이렇게 바로 먹는 거예요. 네. 저는 가지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생가지는 무슨 맛이에요? 약간 아린 맛인가? 아니다, 맛있다. 단맛 단맛이 나요.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쪽자갈리가 한번 봐라. 시원하네. 오. 예. 이야. 아, 진짜 이게. 네. 뚝 잘라서. 오. 어이구. 오. 음. 근데 이게 되게 스펀지 여름에 같잖아요. 스펀지 있어. 요영 씨 가지 생으로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댁이 이제 시골이라 해가지고 저 먹어봤었어요. 고추도 그 따서 먹고. 이게 어때요? 살짝 매운 아릿한 향이 있는데 대추 맛 나요, 대추 맛. 생대추. 근데 약간 그 포슬포슬하고 바삭바삭하죠? 말랑말랑하고 단맛, 어우 되게 특이하네요. 음. 가지가 이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나 봐요, 원장님. 예, 그 가지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항산화로 이제 우리 노화를 항노화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눈에는 우리 망막에 로도신이라는 그 시각 색소가 있는데요. 로도신이 부족하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뭐 눈이 피로해지고 백내장이나 심지어 암의 발생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로도신의 제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눈에도 좋고요. 실제 안과에서 당뇨망막증 환자분들, 그 이제 당뇨로 인해서 눈에 있는 시신경의 혈관이 안 좋은 환자들의 그 치료로 또 안토시아닌 성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 또 블루베리에도 많기 때문에 아. 블루베리와 더불어 가지도 색이 다 보라색이네. 맞네요. 색이 또 보라색이네요.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네. 이제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어보면 가지 맛있죠? 생으로 먹어도 먹을만하네.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이게. 처음 먹어봤네. 우리 어릴 때는 막 간식도 없고 이렇게 때문에 간식이 손에 그 학교 갔다가 오다가 무시 슉 빼갖고 이제 쓱쓱 닦아 그때 껍질도 잘 삐끼졌다 무시 그렇게 길쭉한 거 그거 오이, 넣고. 뭐, 그냥 뭐, 밭에 나가 다 따먹었잖아요. 그래 저것도 그게 간식이다. 야, 야, 저는 근데 그 가지 요리하면은 뭐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구워 먹는 거. 저는 아니면은 볶음. 볶음. 가지 가지 볶음. 아니 왜 반찬. 선술집 같은 데 가면 가지 튀김이 있거든요. 튀기면 진짜 맛있는데 맞아요. 오늘 이 이름은 이 요리는 선생님 이름이 그럼 가지 돼지고기 마리가 되는 건가요?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완자 같은데, 이거는? 찌니까 이게 또 연보라색이 이거를 돼서 말을 생각보다 예쁘다. 맞아. 넣어갖고 이게,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상큼하고, 아 가지 냉채. 근데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은데요? 가지 네. 싫어하는 아이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가지 싫어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생으로 먹었는데. 네. 가지 재발견이네요. 냄새도 시원하고 좋은데요. 근데, 그, 가지가 참 요리하기가 그렇게 가지 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많아요, 가지가? 엉덩이가 하면 되지. 아 그것도 가지도 만두 떡도 해도 되고 어. 만두도 해도 되고 다지도 넣어도 되고 막 튀김해도 되고 부침개 구워도 해도 되고 막 가지는 부침개도 해요? 부침개도 맛있다. 오. 오만 야. 빼만 거다 진짜. 진짜 이 응. 한 가지의 발견이다 진짜. 먹을 만하죠? 처음 먹어요.
나는 여름 반찬 없을 때 이거 해가 냉국 해가 국수 싸 먹으면 최고더라. 스르르 잘 넘어간다. 눈에 좋은 가지 요리 먹었더니 눈도 왠지 좀 맑아진 것 아이, 같은데요. 세상에 오늘의 보네. 핵심 한 줄 처방전이 남았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오늘의 한 줄 처방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뭘까? 짜잔,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정답이다, 정답. 아, 진짜. 네. 아, 진짜 이거 그만 봐야 돼. 집에서 제가 맨날 혼나거든요. 아마 손 이게 좀 그만 봐라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한 7, 8시간 빼고 나머지는 거의 스마트 보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이 거의 넘을걸요? 밤에 잘 때도 드라마 이렇게 누워서 네, 저도 네, 저도 네. 그렇게 해서 드라마들 보고 잔다고? 이렇게 네. 언젠가 이게 우리 인간한테 그냥 진짜 떨어져서는 안 될 네. 가장 필수품이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이에요. 지금 원장님이 하실 말을 교수님이 다 하신 건가요? 네, 거의 다 하셨습니다. 네. 현대인의 그 눈의 피로와 건조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루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사용을 한번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줄여야 돼. 이게 진짜 모두에게 좀 찔리는데. 그러니까요. 검색 은가히 하시라니까? 아니, 아니, 검색 안 하고 그래도- 따라갔다가 오늘 다 졌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고요. 아들도 엄마 밥 먹을 때도 아들 울어 삼게 스마트폰 주고 맞아. 아들이 막 잘한다. 막 넘구는 것도 기가 차게 잘 넘구는다. 맞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폰 보면은 이게 또 눈 근시 같은 거 더 빨리 오지 네, 않을까요? 아무튼 위험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 스마트폰은 노출 안 시키는 게 눈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